두 번째 하나는 이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많이 아셨겠지만 멜라토닌은 그냥 그 밤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멜라토닌을 먹으면 잠을 잘 잘 수 있다. 수면제처럼 생각을 하는데 멜라토닌 수면제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행성 동물, 대표적으로 쥐는 밤에 멜라토닌이 왕창 나오는데 그 시간에 이제 음식을 구하러 다니고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낮에 멜라토닌이 없을 때 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행성이 아니라 우리는 낮에 활동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는 거지. 그래서 멜라토닌은 그냥 지구가 밤이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멜라토닌이라는 걸 분비를 해서 아 지금 밤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생체 시계 같은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멜라토닌이 사춘기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호르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가 되면 이 호르몬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시골에 이게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 쭉 가다 보면 밤에 다 불 켜져 있는 거 보시죠? 네. 그게 이제 물에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 키울 때도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계장이나 이런 데도 불이 다 켜져 있거든요.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생체 시계가 빨리빨리 돌게 됩니다. 그래서 닭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을 켜놓으면 훨씬 더 빨리 자라고 계란도 훨씬 더 많이 낳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경재배, 물에서 야채를 키울 때도 불을 계속 켜놓게 되면 야채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 결국은 그게 이제 생산성의 문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이게 내분비 교란 물질, 인간이 만든 수많은 이제 그 석유, 화합물들, 환경 오염 물질들이 대부분 그 호르몬과, 특히 성 호르몬과 되게 유사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게 빨라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 오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사춘기를 앞당기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죠. 요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 멜라토닌이 이런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호르몬들의 변화를 위에서 통제하는 이쪽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빛공유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수면이나 이런 게 어쨌든 성장에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빛에 대한 노출을 줄여주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게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하늘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하늘이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서울의 하늘은 항상 이렇죠. 여기가 오리온 자리인데 이런 하늘을 보려면 아마 요새는 시골에 가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정도면 시골 하늘이죠. 그래서 빛 노출이 너무 많아졌고요.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으로, 미국의 이제 국방성에서 항상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세계 지도를 찍는데, 밤에 찍으면 이렇습니다. 이게 인공 불빛이 많은 곳. 그리고 이런 곳에 비만 연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질병들 연구를 하면 이게 이제 인공불빛, 알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공불빛, 밤에 보이는 인공불빛, 알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빛이 많은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질병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비만을 설명하는 것도 단순히 이 데이터랑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빛공유 1위, 특히 서울은 1위로 알려져 있죠. 보이네요. 서울은 따로. 그 중에서도 이게 특히 이제 이 파란 불빛이 사실은 멜라토닌 분비를, 파란 불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핸드폰도 블루라이트 필터라고 하는 기능이 다 생긴 것도 그렇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그럼 아까 이제 보면은 야채나 이런 걸 밤에 불을 켜놓음으로써 얘를 급성장을 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또 애들을 성장을 시킬 땐 그게 아니라 불을 끄고 빨리 재우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방식이 반대가 되는. 방법적인 문제, 빨리 키우고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도와 얼마 이제 그 길게 보면 단기간에는 분명히 유리할 수 있겠죠. 밤에 야식도 먹이고 잠 안 재우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등치는 빨리 클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길게 우리는 그래서 20살까지 애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장기적으로는 별로 잘 시간에 재우고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이 모든 조합들을 다 가지고 있죠. 훨씬 더 이제 많이 먹으니까 뚱뚱할 가능성도 많고 잠도 훨씬 더 늦게 자고 그 다음에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패밀리 자체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수많은 이제 환경 오염 물질들, 케미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 다 노출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요 시점에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무조건 많이 먹어라. 배불리 먹어야 된다.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그 다음에 먹으면 나중에 다 살로 간다. 다 키로 간다.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옆으로 찌우면 나중에 이게 다 위로 간다고. 근데 그게 그러면 사실은 이곡선을 만드는 거,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시기에는 분명히 유리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사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아이들의 야구의 삶을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엔 마지막 이 시점에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거냐를 꿈꾸는 거라면 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 붙인다고 무조건 살을 찌우는 것보다 오히려 약간 부족해도 약간 마르게 해서 보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왜 이렇게 체중에 집착할까? 사실은 이거죠. 체중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F는 MA. 여기서 이제 이 M 때문인데 저는 이 M이 우리가 왜 이게 우리의 몸무게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질량은 사실은 몸무게가 아니고 공하고 배트 무게거든요.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 물론 아이들이 이제 등치가 크면 이 배트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증가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가 떨어진다는 건 기본적인 자연의 법칙이죠. 제로백이 다. 우리가 동일한 엔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덩치가 커지면 가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량화가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야구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배트 스피드하고 질량, 야구 배트 무게죠. 스피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친 공의 스피드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가속도가 늘어나면. 이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리니어한 선형 관계를 이루긴 하는데 배트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친 공의 속도가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정점에 달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더 무거워지면 반대로 가는 거는 이거는 뭐 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방망이가 점점 가벼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질량을 증가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는 질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가속도를 증가시켰을 때 훨씬 더 공의 타격한 공의 속도를 늘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트레이닝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트레이닝을 야구 선수한테 아무도 시키지 않잖아요. 이런 형태의 불필요한 근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많은 트레이닝의 핵심은 질량을 늘리는 목적이 아니라 속도를 늘리는 순간적인 가속도를 늘리는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플라이잉 매트릭스도 가장 핵심적인 게 벨로시티.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가속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은 우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경계통이나 이런 우리의 신경의 발달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러면 사실 질량이 조금 부족해도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홈런을 훨씬 더 많이 치고 이런 걸 우리는
보아오면서 자라왔고, 그리고 실제로 야구라는 판에서 뛰는 선수들도 이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 선수들이 질량을 키워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은 신체 성장보다는 뇌의 발달, 뇌나 우리의 마음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항상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잘 먹는 거하고 많이 먹는 건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잘 먹는 건 제가 이제 먹는 거 가지고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계속 이제 논문도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 어렵죠. 잘 먹는 것만큼 어려운 게 그것만 가지고 환자분들하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저도 이제 여러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게 철학이 필요하더라고요. 자기만의 철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많이 먹는 거는 우리가 육하원칙에 보면 사실은 그 중에 딱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음식을 사실은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잘 먹는 것들을 조금 더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기 시간은 없고, 이거 하나 뚱뚱해야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을 쌓는 이유는 사실은 배고픈 시절에 대한 준비일 뿐이거든요. 축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음식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굳이 뚱뚱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성장의 곡선 자체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이유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불해야 되는 비용 하나는 이제 성장의 속도를 조금 늦춰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경쟁에서 내 아이가, 신체적인 경쟁에서는 조금씩 밀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시기에 저게 진짜 리틀 선수구나. 네, 똑같은 리틀 선수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 뭐 극한이긴 하지만 이것을 동일하게 저렇게 놓고 보면 파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운동 센스나 아니면 운동 신경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게 부족하지 않다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생기는 격차들을 유소년 아이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사실 참고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등학교 이후에는 뭐 다 성장이 끝나니까 이때 경쟁을 하는 거지, 이 시기에는 그래서 저희 실수해도 괜찮은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성장은 이게 조금 천천히 커도 괜찮아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이죠. 여기 이제 팬은 침팬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인간은 요 시기들을, 침팬지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시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좀 더 천천히 자라는 거를 선택한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그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시기에 필요한 또 다른 발달의 과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뛰고 있는 이대호 선수, 류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만 보잖아. 이렇게 등치가 크고 힘이 좋으면 홈런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다 사진인데 보니까 뚱뚱한 선수는, 고등학교 때 뚱뚱한 선수는 거의 없어요. 메이저리그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봐도 오히려 유소년 때는 오히려 마른 체형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그 데이터라.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은 25세까지 분명히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몸의 성장은 사실 18세에서 20세에 끝나긴 하지만 우리의 뇌의 발달은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5세, 그래서 오늘